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자, 에이텍 TN 이 두 개의 종목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에 나오다가 오늘도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고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실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정치 테마주 인맥주로 엮여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최종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지사의 관련주 테마주 대표격입니다. 이 종목은 이번 대선에 엮인 게 아니라 2016년도 지난 이제 그 대선 경선 때부터 엮이면서 이 주식 시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좀 대표하는 그런 얼굴 간판이 됐는데 실제로는 뭐 관련이 없어요. 이재명 지사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별로 관련 없습니다. 이 대표이사 어떤 그 좀 이재명 지사하고 뭐 인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냥 엮여서 관련주로 된 거고 정치 테마주가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식으로 엮여서 움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혈연도 어디 뭐 무슨 어디씨다, 뭐 어디 윤씨다 이러면서 엮이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종목도 수십 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어떨 땐 이게 가고 어떨 땐 저기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종잡기 힘든 그런 이제 경우입니다. 저도 이제 그 작년에 정치 테마주 한 종목을 이제 좀 이제 손절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이유로 정치 테마주는 이제 좀 인맥주는 멀리 하고 있고 정치 테마주를 하더라도 이제 그 정책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어느 순간부터 인맥주를 좀 이제 멀리 하는가 하면은 이게 지난 대선 그리고 그 지난 대선 이거에 비해서 정치 테마주의 그 영향력이나 강세 요런 게 점점점 약해져요. 이게 우리가 중소형주 매매를 하는 주식 투자를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한 5년까지도 중소형주를 매매하면서 투표, 그러니까 이 선거 시즌에 선거 한 1, 2년 전부터 정치 테마주가 거의 뭐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좀 풍토가 어느 순간부터 좀 바뀌었어요. 아직도 정치 테마주 뭐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뭐 지금 유력되는 톱3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아직 저쪽은 국민의힘 쪽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런 아직 요즘도 물론 뭐 상한가도 가고 강세를 보이지만은 과거처럼 뭐 엄청나게 뭐 몇 배, 몇십 배 상승을 하던 그런 파워풀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한국 BNC 요 종목 코로나 쇼크 때 1100원이었습니다. 1100원. 코로나 1100원이었고 그 전에 한 2000원이었어요. 1100원부터 7만원까지 70배 올라갑니다. 작년에 1100원이었던 게 올해는 7만원까지 올라가요. 64배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소형주 어떤 그런 흐름 테마의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테마의 기조가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에 비해서 인맥주 정치 테마주가 점차 약해지는 게 보입니다. 저는 주식을 매일 하는 이제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2차 전지라든지 실제로 이쪽 섹터가 훨씬 더 세요. 정치 테마주보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정치 테마주에 큰 메리트가 없다. 실체도 없고 결국은 유통기간도 있고 이게 선거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보가 잘못되면 끝이고 그 후보가 잘 돼도 끝이고 그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도 안 오를 때도 있고 뭐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정치 테마주의 어떤 그런 그 흐름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약해지고 있고 실체가 없는 그런 테마성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베팅과 같다. 굳이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더 강한 섹터, 더 강한 테마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최근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최근에 이 정치 이슈가 핫하고
그리고 뭐 이재명 관련주는 많이 안 올랐지만은 다른 후보인 뭐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참 치고 올라올 때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서영 같은 경우는 코로나 쇼크 때 1,500원이었는데 올해 초 고가가 26,000원이죠. 지금 주가는 반토막 나 이제 12,600원인데 이건 윤석열 이제 그 전 총장, 이거 윤석열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의 이제 대표격인 관련주인데 이것도 이제 상승할 때 상승하지 지금은 또 윤석열 그 전 총장 이슈 있을 때는 다른 종목이 또 움직여요. 이렇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인 현재 정치 테마주 특히 인맥주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라면 이제 에이텍 주가를 놓고 보면요.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너무나 큰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리스크 정말 컸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리스크를 극복하고 최종 그 이재명 지사 아직 사퇴 안 했죠. 이거 대법원 판결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를 뒀을 때 정말 이제 예상을 깨고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하게 살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 에이트의 오래된 주주님들은 남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한 좀 드라마를 이제 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어쨌든 지금 그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후보에서 이제 좀 이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된 거를 이게 경선 과정에서 좀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찌되었던 이제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민주당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이제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이낙연 지지층 꽤 돼요. 꽤 됩니다. 적지가 않습니다. 그게 온전히 이재명 지사 측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반대표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후보들에게. 참 황당한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이슈 지금 이재명 치면은 뭐 관련주 기자회견 지지율 대장동 이런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이슈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련은 물론 없겠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관련이 없으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관련이 없다고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최종적으로 후보를 이제 확정을 하고 가는 거겠지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주식은 물론 리스크를 동반합니다만은 그게 어떠한 그 기업과 산업의 전망이나 어떤 경제의 흐름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이슈에 의한다라면은 저는 굳이 이것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가 너무 큰 투자는 가능하면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이런 좀 기본적인 저의 의견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올 이슈는 없고요. 지지율도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전체 중에서 1위입니다. 1위이기 때문에 1위에서 뭐 더 올라갈 데가 없죠. 그래서 아래에서 치고 올라갈 때는 이제 이슈가 될 게 있는데 현재 이미 1위이기 때문에 1위에서 더 뭐 1위를 유지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진 않습니다. 뭐 갑자기 지지율이 뭐 두 배로 더 뛰면서 뭐 50% 60%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다면 모를까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라면은 그렇게까지 당분간 이슈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대장동 이슈의 그 불확실성의 해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장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관심사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후보자가 4명이 남았죠. 그 4명 중 누가 될 것이냐로 이제 계속 이제 두 명이 워낙 유력하다 보니까 그 이슈로 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에이텍에 뭐 어떻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은
에이텍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로 인해서 움직일 만한 어떤 그런 호재나 요소는 없다. 그렇다라면은 결국은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좀 이제 그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대선 전까지 뭐 대선 한두 달 전까지 나와주면서 상승을 하는 그 타이밍이 남았다라고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불확실성한 일이 터진다라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응에서는 저는 그래서 꼭 잡고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2만원 대응선 잡고 이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대로 쭉쭉쭉쭉쭉쭉 상승을 한다 라면은 쭉쭉쭉 상승을 한다 라면은 상승을 할 때 분할 매도를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 대응을 하시라. 그게 좋다. 대선 한두 달 전까지는 무조건 엑시트 하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회원님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점차 성숙해지면서 테마주도 그 실제 섹터, 뭐 2차전지, 인터넷 플랫폼, 뭐 바이오, 실제 사업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좀뭐 거품이 일어나도 그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정치 테마주 인맥주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원래 본래의 주식 투자의 본래의 그 취지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은 힘내서 좋은 성과 내시고, 그리고 지금 에이텍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